지금부터는 4월 재보궐선거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딱 2주 남았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찾아서 5.18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각 후보들의 행보는 뒤에 박준호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살펴보고요. 유정아 반장이 여야 각 당의 움직임 정리해봤습니다. 네, 국보급 센터 서장훈 씨, 사물함 위에 앉아서 웃고 있지만 살짝 긴장했겠죠. 농구 대결에서 아이돌에게 질 수는 없으니까요. 한치의 양보 없는 맞대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사실상 치열한 1대1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면서 양 진영의 미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보정당도 또 제3후보도 한 발 물러서 있는 그야말로 진검승부랄까요. 여야 모두 조직 선거를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일찌감치 공조직을 독려하는 보병전을 공언해왔죠. 오세훈 후보 역시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선거가 급박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골목 샅샅이 다니시면서 아는 사람 만나고 이웃께 부탁드리고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 정말 등골쇄신 뛰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조직 능력을 가동해서 도와주십시오. 네, 내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어깨띠와 위옷 같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소품 활용은 불가능하고요. 또 선거인 전날 6일까지는 말이나 전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소셜미디어에 직접 쓰거나 또 공유만 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표현은 O, 허위 사실이나 비방 표현은 X인 겁니다. 본격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박영선 후보 29.2%, 오세훈 후보 48.9%, 오차범위 밖에서 오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추이도 여정회에서 꼼꼼히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들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여론조사상 추격자인 민주당이 적극적인 네거티브 전략을 펴는 것 어쩌면 좀 당연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대상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예상을 깨고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꿰찬 오 후보. 그 비결로는 이른바 중도화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저보고 강경보수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를 낡은 이분법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셔라.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스윙 보터들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힘들다는 의미에서 그런 중도 우파, 따뜻한 보수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오 후보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에서의 발언인데요. 당시 집회 상당히 거칠고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오늘 집회에서 나온 주장, 대체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여러 주장 중에서 공통된 주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문재인 정권 퇴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도 거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주최 측인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말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당장 방을 빼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오 후보는 이렇게 집회 주최자 전광훈 목사 바로 뒤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발언도 한 건데요. 중증 시위 환자 저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최악의 대통령 홍준표  우리의 조국으로 변해간다.
네, 민주당은 오 후보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는 국민 현혹을 위한 위장이고 태극기와 손잡은 극우 정치인이다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극우 집단인 태극기 부대에 앞장선 오세훈 후보의 시장 출마는 촛불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극우 정치인 오세훈 후보의 등장과 함께 광기 어린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 도심 활극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네,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이 전광훈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극우 세력인 전광훈 씨와 오 후보를 연결짓는 그런 프레임인 겁니다. 과거 전 씨가 참여하는 기도회에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참석한 적이 있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느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입니다.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웁시다. 네, 다만 박 후보는 지난 8일 여성의 날에 퀴어 축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요. 시대가 포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진행하겠다라면서 조금 변화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두 번째 네거티브 대상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차도남이 아니라 까도남이다. MB 아바타다운 엽기적 수준의 비리 의혹이다. 이런 날선 단어들이 동원이 됐는데요. 오늘은 박 후보의 아내가 4년 전에 부산 기장군에 집을 지어놓고도 등기도 안 하고 재산신고 목록에서도 빠졌다. 이런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단순 실수였고 건물 관련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또는 10수억 원짜리 건물을 등기도 안 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하는 게 어떻게 단순 실수인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의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네, LCT에 납품된 미술품은 총 11점, 그리고 11점, 그리고 28억 원어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 박 후보 부인의 아들 회사와 관련됐다는 의혹도 어제 저희 뉴스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 외에 나머지 미술품 10점, 10억 원어치의 납품에도 제2사가 관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2사는 2018년 다른 업체 한 곳과 함께 LCT 공공미술품 납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쟁 결과와 무관하게 계약은 제2사와 하기로 돼 있었다는 게 당시 LCT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지도부가 일제히 공세에 나선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오 후보로의 야권 단일화 하루 만이죠. 호남 출신으로 서울과 부산에 사는 시민들을 겨냥한 표심 다지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김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 등장하자 이렇게 막아서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꿋꿋하게 등장을 해서요. 방명록에 5.18 정신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썼습니다. 김 비대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오늘 방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지낼 수 있는 것이 다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의 덕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바탕으로 용서와 화해, 포용과 통합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저희 당은 더욱 힘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민주당 야권 후보 네거티브, 국민의힘 5.18 묘역 참배.